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배트맨님이 먹기 싫은 나이 드디어 한 살 또 먹어버렸네요. 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세요. 어떡하겠습니까? 세월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몇 살이 되셨길래 이렇게 나이가 먹기 싫으실 건지 살짝 궁금하지만 그냥 제가 혼자 상상하겠습니다. 커버린 어린 왕자님, 목포에 눈이 겁나 왔어요. 출근길 1시간 일찍 나왔는데 거북이 걸음. 뭐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제 입이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올 겨울이 좀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제가 장기 예보를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왜 이래요 도대체? 네? 너무 춥죠? 예. 아무튼 네. 자, 이 방송 혹시 기상청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워요. 추워. 한번 네. 인터뷰할까요? 그러게. 네. 올겨울은 어떨까? 일단 커버린 어린 왕자님 지금 어디쯤 가셨을까요? 1시간 일찍 나오셨다고 했는데 곧 도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선주님, 어제 해돋이 못했어요. 대신 새해 맞이 떡국 봉사했습니다. 이곳은 여수인데요. 너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전부 다 남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춥다고 하면 북쪽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저희도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올겨울 꽤 춥네요. 그리고 LOR로 시작하시는 아이디 쓰시는 분들, 촌철님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올해는 최종 합격해서 취업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인가요? 화이팅. 네. 소개해드렸으니까 곧 취업의 맛을 보실 수 있으실 요즘 겁니다. 취업 시장이 정말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던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진가님 새해부터 강추입니다. 춘철님들 새해 첫 출근길 따뜻하게 다니세요. 시선 집중 새해 많은 기대가 됩니다. 더 삐딱하게, 더 날카롭게, 더 신중하게 비판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정신을 단단히 챙기고 첫 뉴스 가볼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봉화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났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끊어냈습니다. 사람은 끊어냈습니다. 어젯밤에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민주당 지도부가 아예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어내는데 확실하게 지금 나선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의혹을 끊어냈느냐 이거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지금 설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윤리감찰단 조사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납니까? 그러면 도대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요. 그랬더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끝까지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조사보다는 정치적으로 빨리 끊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선조치 했던 겁니까? 뭡니까? 일단 이거를 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의혹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억 원 돌려줬다고 하는데 정말 돌려준 게 맞느냐. 최종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얘기했습니다. 반복 안 하겠고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새로운 의혹이 지금 불거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로운
의혹 지금부터 추려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이 2024년 총선 전에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2020년 초 김병기 의원 쪽에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넸다. 두 명의 구의원이 등장하는데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거고요. 그로부터 3개월, 길게는 5개월 뒤에 이를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사례별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의원의 경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김병기 의원의 측근 구의원에게서 정치자금 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를 받고 1월 설 명절 즈음에 김병기 의원 자택에 방문해서 사모님,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죠. 사모님께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탄원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김병기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시구 의원 정례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김병기 의원 부인이 김병기 의원 방으로 따로 불러서 갔더니 자신의 그 딸에게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주더랍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그리고 만 원권 500만 원 도합 2천만 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자신이 제공했던 2천만 원을 이렇게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구의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에 부인이 김병기 의원 집을 방문을 해서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줬는데 김병기 의원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 이러면서 돈을 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2020년 3월경에 김병기 의원 집을 자신의 부인이 거듭 방문을 했는데 김병기 의원 부인이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1,000만 원을 사형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측근 구의원이 있는데요. 며칠 뒤에 이 측근 구의원이 전화를 해서 저번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그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이 측근 구의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지역사무실에서 김병기 의원과 함께하는 시구 의원 정례회의를 마치고 김병기 의원 집무실에서 그 의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측근이라는 구의원이 3월에 건넨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총선 전이고 돌려준 시점이 거의 같은 날 같습니다. 시구 의원 회의가 있었던 바로 그 김병기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두 의원 모두 돌려받았다. 그게 6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왜 6월이었을까? 총선 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탄원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아예 적극적으로 김병기 의원 쪽에서 돈을 요구를 해서 받아갔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건 헌금 이런 표현을 쓰기도 뭐합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징수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상당히 악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윤리감찰단에서 이것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탄원서가 당에 제출됐던 탄원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접수됐었던 탄원서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 동작을 지역구로 뒀던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의 문제도 연결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부인과 김병기 의원의 측근 구의원의 문제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에서 어떻게 조치했느냐의 문제로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조사를 했느냐라는 걸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김병기 의원 쪽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많은 투서가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고 이 사안도 그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한겨레 쪽에 했고요.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다는 사실을 안 김병기 의원이 감찰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보좌관들에게 직접 수차례 지시했다고 한다. 또 이런 다른 보도가 있거든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게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석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 당에서는 끊어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라고 한다면 책임 있게 조사해서 그걸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까지가 그 당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2년 끊어내 버리면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게 공당이 보일 자세냐 이 얘기까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제발 잠 좀 자자님이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짱구님 상처는 덮어두고 치료했습니다. 라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이사나님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일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단죄하고 끊어내면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계속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잠시 후 3부 박지원 의원에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쿠팡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개인정보 유출과는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광식품 등 94개 자체 브랜드 상품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 단가를 최소 4.8%에서 최대 74.4%까지 인하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약 7억 원 규모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이 업체들에 대해 전가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9월부터 관련 조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쿠팡이 지난해 3월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를 하겠다. 그리고 거래 질서를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그 시정 방안을 제시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인정을 하면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그냥 종결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수해서 광명차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쿠팡은 판촉 행사 사전 협의 및 판촉 비용 분담 비율 합의서 명시 등 시정 방안 그리고 PB 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 지원 등 30억 이상의 피해 구제 상생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고요. 현재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동의 의결안을 확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최종 절차만 지금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짚을 점이 어떤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동의 의결 절차 개시 결정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회다 보니까 소위원회가 좀 있는데 이 소위원회 위원들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부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 쿠팡 측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고 조사 시작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났고 예상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동의 의결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묵살됐다라는 거고요. 또 공정거래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동의 의결을 추진할 때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검찰마저도 동의 의결 절차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담당 실무부서도 반대하고 검찰도 반대를 했는데 소위원회 위원들이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을 해서 쭉 밀어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들이 쿠팡 편들기 내지 쿠팡 봐주기 쪽 간단히 쿠팡에 너무 편향돼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위원들이 누구냐? 그 면면이 궁금해지고 그들이 쿠팡과 어떤 식으로라도 혹시 연결돼 있는 것이냐?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위원장 혼자 결정한다고 사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이건 또 뭔가요? 공정위도 대관했나요? 라고 좀 의혹의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다모스님은 쿠팡 뭐 계속 나오네요. 화수분입니까? 담쟁이 넝쿨님 소비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쿠팡이 납품업체에게는 오죽했을까요? 동네방냉님 판매자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그냥 삥 뜯어갑니다. 심해요. 뭐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네, 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위원들과 쿠팡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자,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에 출입한 쿠팡 직원의 신원과 총 인원수, 총 방문 횟수 등을 알려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모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서 제출하거나 쿠팡 직원들이 국회를 모두 몇 차례 방문했는지 그 총 횟수라도 좀 알려달라고 수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의 대관 직원들 개인정보를 보호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한국일보 기자에게 구체적인 이름이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쿠팡 대관 업무자의 출입 횟수만 알아도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민간 기업은 영업상 비밀이나 경영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작금의 현실인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과 쿠팡의 관계, 쿠팡 관계자와의 관계는 더 확인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마저 이런 판이면. 그나마 위안거리는 뭐냐면 국정조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의결 사항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다. 사무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쿠팡의 대국회 실태를 추적할 수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가 국회처럼 공정위 청사로 찾아와서 만났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밖에서 만났으면 이거는 더더욱 만에 하나라도 만났다라면 더더욱 추적이 어렵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물프레님 쿠팡 사용 국민 개인 보호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들 개인 보호는 참 철저하네요 라고 꼬집는 촌철 보내주셨고 임재필님 쿠팡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상거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겁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서 기업 활동과 고객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미국 국무부가 얼마 전에 그 통과돼서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이에 대해서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플랫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한국은 자국의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검열하는 전 세계적 규제 흐름에 일조할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도 함께 했는데 우리 외교부 대변인실은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겠다. 뭐 이런 말만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왜 그 미 국무부가 나서서 이렇게 입장을 내느냐. 그 개정된 법을 보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룹을 지정을 해서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접수 절차, 판정 기준, 조치 통보 등에 관한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예를 들어서 뭐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구글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나선 것 같은데
자, 이게 국내적으로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근데 미국이 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으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무산됐다. 근데 무산된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돼서 미국의 불만이 지금 표출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맥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미 간에 통상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현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지금 그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 왜 이렇게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라는 의문들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이른바 미국이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 문제를 지금 미국이 계속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론하고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